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느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오프시즌 NBA 최대 관심사는 단연 데미안 릴라드 트레이드였습니다. 미러키 벅스에 합류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종결자 조합이 완성됐는데요. 이 조합을 두고 프리시즌 경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얘기가 많죠. 오늘 경기에서 미러키가 토론토 랩터스에 패하며 비록 첫 4경기지만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무조건 소환되는 선수가 하나 있죠. 바로 주루 헐러데이입니다. 미러키를 떠나 보스턴 셀틱스에 합류한 헐러데이는 현재 그 어떤 논란도 없는 맹활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팀은 개막 4경기 전승, 오늘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선 무려 155점을 폭격하는 엄청난 활약전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헐러데이의 약점으로 평가받던 공격 효율성 역시 보스턴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헐러데이가 팀 내 평균 득점 5위에 랭크되어 있는 만큼 이미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한 보스턴은 수비 역시 탄탄한 명실상부 공수 밸런스 완성도가 높은 팀이죠. 이런 팀에서 뛰니 헐러데이의 효율 역시 상승되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미러키 벅스로 이적한 데미안 릴라드는 오늘 시즌 2패를 기록, 쉽지 않은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디란 그리핀 감독 체제에서 아직 명확한 전술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미러키와 릴라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며, 시즌 극초반이지만 미러키에 합류한 릴라드보단 미러키를 떠난 헐러데이가 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 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두 선수의 묘한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23-24 시즌 버전의 시작을 알리는 미러키와 보스턴의 시즌 첫 맞대결은 11월 23일 TD가든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남은 기간 동안 두 선수의 평가가 얼마나 달라질 것으로 보시나요? 앞서 언급한 보스턴 셀틱스 이외에도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팀이 있죠. 바로 4승의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말하기도 지겹지만 1등 공신은 루카 돈치치겠죠. 지난 10월 28일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에서 경이로운 4쿼터 경기력과 함께 팀을 승리로 이끌며 역대 NBA 선수 중 단 11명만이 세운 이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45점을 넣는 와중에 단 하나의 실책도 기록하지 않은 기록인데요. 2년차부터 시작된 MVP 수상에 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좀 지겨운데 매년 역대급을 갱신하는 건 사실입니다. 항상 돈치치의 MVP 수상에 걸림돌이었던 팀 성적도 기대해볼만 한데요. 특히 오늘 경기는 카이리 어빙이 결정했고 돈치치가 18점에 그쳤음에도 승리했죠. 새롭게 합류한 그랜트 윌리엄스와 신의 데릭 라이블리의 활약, 초반 주사위는 잘 터지고 있는 팀 하더웨이 주니어까지 만약 댈러스가 와일드 웨스트 전장에서 상위 시드 확보에 성공한다면 돈치치의 MVP 수상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콜로라도 원정을 통해 유력한 시즌 MVP 경쟁자 니콜라 요키치를 만나는 돈치치가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빅터 엠반야마라는 초신성의 등장과 2010년대 중후반 드래프티들의 활약이 있지만 여전히 리그를 호령하고 있는 아재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드래프티들인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폴, 케빈 듀란트, 스테픈 커리입니다. 먼저 오늘 LA 더비 11연패를 마감함과 동시에 개인 통산 535번째 30득점 경기를 치른 르브론 제임스를 얘기해보겠습니다. 개막전에서 출전시간 관리를 받으며 이제는 진짜 르브론 전성기가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후 4경기 동안 출전시간 제한이 풀리며 귀신같이 또 전성기를 가져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돈치치 MVP 후보설보다 더 지겹고 식상한 게 이 르브론 전성기 드립이죠.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10년은 더 뛰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시즌 초반 오스틴 리브스에 대한 평가와 앤서니 데이비스 과부하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아재 대표 르브론이 있는 한 레이커스는 늘 그렇듯 답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벌이었던 두 선수가 한 팀에서 뛰면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로 2010년대를 대표하던 두 포인트 가드 크리스 폴과 스테픈 커리가 한 팀에서 만났고 이 시너지는 정말 좋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두 선수의 시너지보단 안정감이란 처방전을 가져온 폴과 팀의 시너지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두 선수의 시즌 초반 스탯만 놓고 보자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커리는 지금까지 단 한 시즌도 평균 어시스트 수치가 5개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며 폴 역시 평균 득점 10점, 출전 시간 30분 이하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단, 두 선수가 자랑하는 득점과 어시스트에선 다르죠. 커리는 평균 30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폴은 데뷔 시즌 제외 18시즌 연속 평균 어시스트 8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골든스테이트는 개막전 패배 후 4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4일부터 이어지는 원정 4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정 바보로 익히 알려진 골든스테이트지만 팀은 폴과 함께한 이후 치른 원정 3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드래프티 케빈 듀란트입니다. 위에 언급한 3명에 비해 다소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외롭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해왔지만 외로워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지난 27일 LA 레이커스의 경기를 통해 하킴 올라주원을 제치고 역대 누적 득점 12위에 올랐고, 여전히 막강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 듀란트의 이번 시즌 스탯을 보자면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데빈 부커와 브래들리 빌의 부상 결장, 이로 인한 듀란트의 과부하겠죠. 원래 체력 이슈가 많던 선수이기도 하지만 이젠 노장에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수라 이 브루클린 네츠에서의 듀란트가 오버랩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루빨리 팀이 완전체가 되어 편하게 농구하는 듀란트를 보고 싶네요. 이상으로 주간 드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